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갑이라 생각하는 공부방 학생, 학부모. 호락호락하지 않아? 다 받아줄 테니 던져! 입니다. 좀 주제가 매우 전투적이지 않나요? 내용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면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또 간단하게 생각하면 매우 심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 아이들이 말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아이들이 저런 말을 해? 저런 어휘는 어른들이 쓰는 말인데 아이들이 쓰는 어휘는 아닌데 참 아이가 아이답지 않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뭐 알고 쓰겠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고 본인이 듣는 대로 또 쓰는 거겠죠. 어른들처럼 생각하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어디서든 들었겠죠. 집에서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걸 들었거나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걸 들었거나 또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뭔가를 듣고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어휘들이 나온 거거든요. 자, 잠재의식 속에 있던 게 행동으로 나온 거죠. 사례를 두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 다 학부모님들이 고학력 학부모입니다. 자, 오래전에 저희 공부방에 오는 학생이 있었어요. 역시 그 학부모 아빠는 그래도 여기 이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아빠가 그 대학교 교수이고 엄마는 이 동네에서 정말 엄청 무슨 기업처럼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엄마는 큰 교회 장로님, 아빠는 이 지역권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대학교 교수였죠. 당연히 엄마 아빠가 그런 교수이고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선망을 받다 보니 아이의 우월감도 굉장히 어깨가 으쓱했죠.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방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말하는 걸 잘 듣지 않는 거예요. 숙제를 해오라고 하면 엄마가 이건 하지 말랬어요 하고 해오질 않아요. 그리고 아이가 결석하는 일이 잦아요. 엄마가 교회 장로님이시다 보니까 교회 행사가 있거나 교회에 무슨 날이 느끼면 하면 애기가 계속 수업을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코칭식 수업이 아니고 그룹으로 하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빠지고 나면 참 수업에 지장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업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부탁드려요 라고 말을 했어도 불구하고 교회 행사나 집안일이나 무슨 일만 있으면 수업을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오라고 하면 이거 엄마가 하지 않아도 된다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급기야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를 준비한다고 아이가 거의 일주일 수업을 빠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일주일 수업을 빠지면 그룹식으로 하는 수업은 정말 타격을 입죠. 진도를 나가기도 뭐하고 진도를 안 나가기도 뭐하고 이 아이들을 맞추자니 계속 꾸준히 나오는 애들이 손해를 봐야 되고 계속 꾸준히 나오는 애들의 진도를 맞추자니 이 빠지는 애 보강을 생각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죠. 참 입장이 곤란한 때였거든요. 그때는. 그룹식 수업하다 보면 이게 참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크리스마스 그런 무대를 준비한다고 수업을 자주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급기야 사건이 터졌죠. 어떤 사건이냐면 그날 또 역시 다른 날과 똑같이 숙제를 해오라고 하는 날에 숙제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물었어요. 너 왜 선생님이 숙제를 해오라는데 숙제를 안 해왔어? 물어봤더니 엄마가 바쁘니까 이건 패스하고 건너가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열을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말했죠. 너 내가 선생님이야? 엄마가 선생님이야? 너 이렇게 엄마 말에 따라서 공부를 할 거면 엄마한테 가서 배워. 굳이 왜 나한테 와서 배우면서 결석하고 해오라는 거 안 해오고 네 맘대로 하지? 나는 지금 너의 선생님은 나야.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들어야지. 내가 해오라고 했으면 어쨌거나 그거를 해왔어야지. 네가 임무 수행을 다 했어야지. 네 책임을 다 했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아이한테 얘기했죠. 너가 이런 식으로 계속 선생님 말을 듣고 선생님을 따라줄 거면 이 공부방에 다니고 네가 엄마 의견을 잘 따라주고 엄마 위주로 수업을 엄마 위주로 네가 여기 공부방을 다닐 거라면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문자를 줬죠. 제가 아이를 수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업을 계속 하시고 싶으시면 수업을 빠지지 않고 계속 보내주시고, 이렇게 들쑥날쑥 수업을 빠지거나 숙제를 임의적으로 해오고 임의적으로 자기에 의해서 안 해올 거라면 저는 다른 공부방, 다른 학원을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정중히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굉장히 화가 나셨던 모양이에요. 당장 끊으시더라고요. 근데 별로 애석하지도 않고 안타깝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부반 선생님 위에 엄마가 있거든요. 엄마가 선생님을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학원 선생님들은 다 그 엄마 말을 잘 들었던 모양이에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제가 그 후로 이제 그 엄마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엄마는 이 동네에서 정말 빅마우스예요. 영향력도 엄청 커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 선생님들도 이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 이 엄마 위주로 수업을 하고, 그룹식이나 과외 수업을 하면 이 엄마가 말해주고 이 엄마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말을 안 듣는 거죠. 속된 말로. 엄마가 이렇게 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을 안 듣는 거죠. 엄마는 이렇게 했다고 했으면 다른 학원 선생님은 다 이해를 했을 건데 저는 이해를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 타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저희 학원을 딱 끊으셨어요. 이제 사람이 공부방을 끊었을 때는 좋은 소문을 내지는 않아요. 항상 그런 식으로 나간 학부모님들은 저희 공부방이나 학원을 나쁜 얘기를 퍼뜨리죠. 별로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방을 하는 이유는 생계 위주로 공부방을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아이 한 명을 받냐, 그 아이 하나를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크게 없었거든요. 저는 공부방을 하고 아이가 성장하는 걸 보면서 저의 자존감을 느끼면서 더불어서 공부방을 키워가고 싶었지, 이 돈에 좀 불리기 위해서 학생수 한 명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걸 계산해보고 공부방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별로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해서 빅마우스로 해서 나쁜 소문을 막 퍼뜨린다 해서 또한 그것도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 또한 당신의 몫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3년 전에도 이런 일은 있었어요.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도 역시 그룹식 수업이라 저는 한 명은 학생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룹을 만들어 와야 제가 그 수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룹을 만들었는데, 우연히 어떻게 해서 그룹을 만들었는데 참 팀원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한 분은 이 지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학교 그 교육원에 계셨고 연구원에 계셨고, 한 분은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셨고, 한 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세 자제분이 왔는데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이들이 천방지축인 거죠. 여기서 날뛰고 저기서 날뛰고 어디서 튈지도 모르겠고, 이 아들 잡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말도 잘 안 듣고 선생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속된 말로 선생님 말이 말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 아이한테 이제 처음에 오면 저는 공부를 많이 가르치는 것보다 학생의 태도를 먼저 잘 잡아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앉아있는 내공을 길러주고, 그리고 처음 공부방에 오는 아이들은 글씨 쓰는 연습, 연필 잡는 거를 꼭 운필력을 키우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시켜요. 그런데 한 번도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고 아이들을 제약하는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는지라 제가 무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쓰는 연습을 시켰더니 정말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아이가 툭 던지는 말이, 너무 힘들어, 나 끊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엄마한테 얘기해서 끊어버릴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있는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제가 얘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끊을 땐 끊더라도 오늘 왔으니 오늘은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또 옆에 있는 한 아이가 불쑥 터뜨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나 좀 쉬었다 올게요, 선생님. 나 몇 달 쉬었다가 다시 올게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가 나갈 때는 네 발로 나가지만 들어올 때는 네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뭐라 하냐면, 왜요? 우리 엄마가 돈 주는데 왜 안 받아요?
네가 들어오는 건 네 맘이지만 너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내 맘이야. 나는 다른 학원 선생님하고 달라. 나는 다른 공부방 선생님이랑 달라. 네가 끊는다 해서 가고 네가 온다 해서 받아주는 그런 공부방이 아니야. 네가 나갈 땐 네 발로 나가지만 들어올 때는 네 발로 들어올 수 없어. 내가 허락해야지만이 너는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돈 많이 주면 받을 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한 말은 아니었는데 정말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 얼마를 줄 건데? 아무리 너희 엄마가 일확천금을 갖다 줘도 난 내가 하기 싫은 짓은 안 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지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돈을 많이 가져다 줘도 난 안 한다. 나는 다른 선생님이랑 다르니 네 생각을 포기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선생님이 내공이 없으면, 선생님이 멘탈이 약하면 참 이 공부방도 학원도 교습소도 운영하기가 힘들고 아이들을 끌고 이끌어가기도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얘기했죠. 아무래도 너희들이 공부 습관이 안 잡히고 말을 안 듣는 거 보니 내가 엄마들을 불러서 상담을 좀 해야겠다. 너의 상태를 엄마한테 다 얘기를 하고 이 아이가 이러이러 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걸 어떻게 개척하고 어떻게 개선해 나갔으면 좋을 건지 엄마들을 다 불러서 상담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아이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바쁜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왜 바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 말이 저희 엄마는요 학교에서 너무 바빠요. 그래서 저도 얼굴 보기 힘들고요. 그리고 선생님 불러도 우리 엄마 안 올걸요? 바빠가지고요. 우리 엄마는 세미나도 많이 가야 되고요. 해외 연수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선생님 부른다 해도 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얘기를 했죠. 잘공아, 나도 여기서 공부방을 하고 나도 선생님이지만 내 아이가 다른 학원을 가거나 내 아이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나는 그 선생님한테 정말 고개를 납작 엎드려서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고 죄송하다고 절을 해. 모든 엄마, 모든 부모들은 대부분 다 그래. 아마 내가 엄마 오시라면 엄마 올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는 절대 안 올걸요? 우리 엄마 바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얘기했죠. 그럼 우리 한번 내기를 해볼까? 엄마가 와서 나의 상담을 듣고 가면 다음부터 너는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엄마가 안 온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마음을 접고 네 말을 잘 들어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보내고 엄마들한테 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어머니 이래저래 해서 제가 아이들에 대한 상담을 할 테니 토요일 몇 시 몇 시까지 공부방을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죠. 어머니들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죠. 아빠까지 오신 거예요. 엄마도 오시고 아빠도 오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제가 어머니 아버님을 모시고 얘기를 했어요. 사정 얘기.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엄마들이 선생님이고 엄마가 높은 지위에 있다 보니 이 뒤에 있는 아우라가 되게 커서 내가 오히려 아이들한테 더 작아 보이나 보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기선제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들을 부른 겁니다. 집에 돌아가시거든 아이에게 전해주세요. 너가 학원에서 선생님 말을 잘 안 듣고 네가 잘 안 해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학원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많이 혼나고 왔어. 그러니 이제부터는 네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전적으로 저 선생님한테 다 맡길 거야 라고 말씀을 전해주신다면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어머니들은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다 집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왔는데 아이 태도가 딱 바뀐 거예요. 선생님을 을러본 거죠. 선생님이 엄마의 아래로 한참 본 거죠. 그죠? 그런 이렇게 선생님도 참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어느 정도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선생님이 자기 자존감이 없는 선생님이었다면 이런 상황에 선생님이 많이 당황하고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많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나에 있는 공부방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지 않고 나의 공부방에 대한 프로그램, 나의 공부방에 대한 가치를 내가 높이 잡지 않고 나의 자존감이 높지 않았다면 그 상황에서 저도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부하거든요. 어느 학원보다 내가 너를 더 잘 가르칠 수 있고 내가 아이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 있고 빈틈을 잘 메꿔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그걸 잘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내 말만 잘 들어준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만 준다면 얼마든지 어학원에 다니는 아이들보다, 일반적으로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보다 내가 더 잘하고 내가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감한 행동, 과감한 처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기시거든, 일단은 선생님 공부방이나 선생님 교습소에 있는 가치를 높여보세요. 그리고 주관을 가지고 정말 성심성의껏 수업을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선생님의 가치관도 한층 올라가실 거고 선생님의 자존감도 높여가다 보면 어떤 아이를 다 만나도 그걸 다 수용할 수 있고 내 주장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공부방을 운영할 때 그 아이를 돈으로 봤다면 이 아이를 내가 학생으로서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아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내가 생계 목적으로 이렇게 공부방 운영했다면 저는 그렇게 과감하게 어머니들을 모셔다가 그런 얘기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머니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어머니들은 지식적으로 가방끈은 저보다 길어요. 저는 어머니들에 비해서 가방끈은 짧지만 공부방을 오래 운영해왔고 먼저 살아본 선배로서 그리고 내가 아이를 키워본 엄마로서 조언을 드립니다 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선생님이 주관을 가지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면 먹힙니다. 아이들도 먹히고 학부모님들한테도 먹혀요. 일단 선생님의 멘탈을 잘 잡으셔야 되고 선생님의 가치관을 일단 높이셔야 되고 내가 있는 학원의 프로그램을 정비해서 정말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공부방이나 학원 운영하시면서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댓글로 우리 한번 공유 한번 해볼까요? 오늘 또 열심히 사시는 당신을 응원하면서 화이팅!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